초대형 베이커리인 만큼 총 15명의 제빵사가 일하는 이곳.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는데요. 빵 종류에 따라 반죽부터 구워내는 방법까지 모두 달라 매일 전쟁입니다. 평소 때 1,000개 정도 되고요. 주말 되면 뭐 3, 4천 개 정도 늘어나고요. 반죽에 앞서 무부터 챙기는데요. 빵집에서 웬 무일까요? 오늘 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무 손질하는 손길부터 예사롭지 않은 작업장. 그런데 어떻게 빵에 무를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빵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물을 넣고 묵국이나 요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거를 넣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손질한 무는 완전히 으깨어질 때까지 푹 익혀주는데요. 충분히 익힌 무는 섬유질까지 완전히 걸러낸 후 곧바로 반죽에 쓰입니다. 뜨거운 무 육수를 그대로 부어주는데요. 바로 익반죽을 하는 거랍니다. 발효를 돕는 방법이라는데요. 떡하는 것처럼 똑같이 떡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탕종법입니다. 이게. 탕종법은 수분을 오래 유지해 빵을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밀가루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소화를 좀 도우려면은 좀 많이 오랫동안 숙성시킬 게 맞고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담그듯이 저희도 밀가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통에 옮겨 담은 후 24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분을 안정적으로 품도록 해 촉촉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제 숙성된 반죽을 성형해 주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밀대로 반죽을 잘 밀어주는 것이 핵심. 식빵 안의 조직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안에 구멍이 뽕뽕뽕 뚫리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돼 있거든요. 수분을 최대한 빼고 기포도 빼면서 촘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촘촘한 식감을 위해 여러 번 반죽을 밀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속도. 효모가 활동하고 있어 발효가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빵이 점점 가스가 차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번에 붙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작업. 빠른 속도로 틀 안에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식빵 틀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컨테이너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납품업체한테 이거를 제작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2달 설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컨테이너는 이제 저희 항구잖아요. 항구 도시니까 컨테이너들이 많은 거 보면서 이제 창안을 해냈습니다. 틀 안에 넣은 반죽은 또다시 2차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맛있는 빵을 위한 인내의 시간. 그 사이 소금빵 만들기가 한창인 작업자들. 이번엔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다 만드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좀 걸립니다. 오늘 빵 잡는 게 좀 돼서 다 잡으려면 한 3, 4시간.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추려면 빠른 속도로 빵을 구워내야 하는데 재빨리 반죽 위에 버터를 올린 후 말아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말아주면 맛에 차이가 난다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말면 그냥 두개 다 뺏겨. 많이 말리면 말릴수록 씹었을 때 그 층 결이 좋습니다.
최대한 반죽을 쭉쭉 늘려가며 감싸줘야 결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만든 소금빵만 약 2,000여 개. 이제 성형을 모두 마친 소금빵이 맛있게 구워질 시간.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맛있는 소금빵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식빵도 완성되었는데요. 오븐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데일 위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제빵사들. 이제 빵들이 손님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만든 식빵. 정말 컨테이너 모양을 쏙 빼닮은 무탕종 식빵입니다. 야, 결이 살아있네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식빵. 한편 또 다른 반죽을 챙기는 작업자. 이제 도넛 튀기러 갈 겁니다. 이번엔 도넛을 만들 차례인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완성되는 순서에 따라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빵. 도넛 역시 인기 상품이어서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저희가 고온으로 튀겨야 겉에는 좀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게 익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튀깁니다. 뜨거운 기름과 싸워야 하기에 더욱더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만들어야 할 도넛만 약 200여 개. 높은 온도에서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덥고 기름 온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는 튀면은 다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다 보니 힘이 2배는 더 듭니다. 1시간 만에 모두 튀겨낸 도넛. 완성된 도넛은 빠르게 디저트실로 옮겨주는데요. 평범한 도넛을 더 맛있고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생크림을 가득 넣고 달콤한 설탕 파우더 샤워까지 순식간에 화려한 변신. 더욱 먹음직스럽네요. 지역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 쪽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빵들도 막바지 장식에 한창인데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문구를 적는 것은 기본. 세밀한 작업이니만큼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다른 것도 좀 많이 드렸어요. 맞아요. 여기 근육이 더 잘 그림 못 그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빵이 더 맛있어질 수 있게 그림 장식은 물론 과일과 크림까지 빵마다 각기 다르게 장식해 주는데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리도 많이 아프고 많이 붓고 그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많이 됐어요. 이제 서둘러 완성된 빵을 진열해야 하는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진열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답니다.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모습으로 진열장을 가득 메운 빵들이 눈길을 끕니다. 간식을 뛰어넘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빵.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고객님이 싹 들어가는 순간 왜 빵이 그 당도도 별로 안 높으면서 딸도 안 하고. 하면서 그 맛에 자꾸만 손이 간답니다. 오후 시간. 조금 한가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분주한 작업장. 이번엔 웬 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일주국방에 들어갈 고기입니다. 이게 사골 국물하고
이거랑 합산해서 같이 이제 넣고 있습니다. 고기도 들어가요? 예. 이름하여 뚝배기 빵. 이름도 모양도 재미있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사골 크림을 품고 있어 한 끼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랍니다.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부산에 왔을 때 다 똑같은 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틀린 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돼지국밥에서 먹었는데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빵에다 한번 접목시킬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과거 호텔에서 양식 셰프로 오랫동안 일한 성원 씨. 우연히 제과 제빵을 접하면서 양식의 기법들을 빵에 접목해 봤는데요.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해 먼저 달궈진 팬에 레드 와인을 부어 고기의 육즙과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돼지 잡내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아무리 삶아도 레드 와인으로 크롬벨을 해서 잡내를 다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잡내를 잡은 고기는 각종 채소와 함께 무수분으로 푹 익혀줘야 합니다. 무려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번거로움도 감수합니다. 고기에 이어 등장한 이건 사골 아닌가요? 빵도 그냥 빵으로 먹지 말자 해서 건강을 위해서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빵을 연구 끝에 사골이 제일 몸에 좋으니까 보양식이다 보니까 사골로 우려낸 걸 국물로 해서 크림을 만듭니다. 저희 완벽한 돼지국밥의 맛을 빵에 표현하기 위해 푹 우려낸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사골 육수에 생크림을 더해 기계로 잘 섞어줍니다. 사골은 쉽게 변질될 수 있어 배합 과정에서 살균하는 과정까지 함께 이루어진답니다. 좀 저도 접했는데 너무 좀 획기적이고 뭔가 좀 시도해보지 않은 어디서 빵들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잠시 후 뽀얀 사골 크림이 완성됐는데요. 사골 생크림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오븐에 넣었던 고기가 다 익어갈 시간. 이야,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익은 고기는 또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오우, 뜨거워라. 예? 식으면 잘 안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최대한 빨리 고기를 뜯는 게 역할입니다. 이때 얼음물은 필수. 뜨거운 고기를 손으로 일일이 잘게 찢어주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뜨겁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손을 오븐에다 떼어서 많이 났지만 많이 화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빵을 만들다 보니 목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직업이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집에 갈 때 이제 샤워나 할 때 이제 보람 같은 거 좀 많이 느끼고. 노력한 만큼 특별해질 수 있었던 성원 씨의 이색 빵들. 이제 사골 크림 위에 손질한 고기를 올린 후 잠시 얼려줍니다. 속 재료가 어는 동안 빠르게 반죽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반죽 사이사이에 버터를 넣고 여러 번 접었다 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버터를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접다 보면은 빵버터, 빵버터, 빵버터 이렇게 결이 생깁니다. 이제 구웠을 때 이제 페스츄리가 이제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결정하는 페이스트리 반죽.
버터가 녹지 않도록 시간과 온도를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기에 숙련된 기술 없이는 완성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버터가 녹지 않도록 반죽을 빠르게 밀고 접으며 섬세하게 층을 쌓아 올리는 작업자.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바삭한 결과 풍성한 볼륨이 완성된다는군요. 만약에 구웠을 때 이 위로 이렇게 노출되면서 결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작업자에겐 결 대신 피로가 쌓입니다.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 완성된 반죽에 얼린 사골 크림을 올려 반죽으로 감싸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을 뚝배기에 넣습니다. 뚝배기빵은 이제 고온으로 한 5분 정도 굽다가 그다음 저온으로 내려서 12분 더 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크림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요. 사골 크림을 적절히 녹이는 것이 포인트.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뚝배기 빵이 완성됐습니다. 바삭하고 촉촉한 페이스트리가 진한 사골 크림을 품고 있는데요. 서둘러 진열대로 이동합니다. 이색빵이니만큼 뚝배기 빵을 맛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정성에 정성을 더한 뚝배기 빵. 그 어떤 보양 음식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빵인데 되게 밥 먹는 것처럼 엄청 kupkup하게 진하게 올라와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고기랑 이 페스츄리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또 다양한 빵들, 그다음에 몸에 좋은 빵들, 건강한 빵들을 많이 연구하고 요리하고 빵하고 중간 사이에 접목되는 빵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서울 도심. 이곳에도 특별한 빵을 굽느라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빵을 만들고 있는 하견 씨. 화덕 안에서 구워지는 특별한 빵인데요. 기름기 없는 담백하고 건강한 빵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 왔답니다. 지금 맛있는 빵을 화덕에서 굽고 있어요. 오랜 착오 끝에 직접 개발한 화덕 안에 빵 반죽을 붙여 빠르게 익혀내는 방식인데요. 마치 외국의 거리에 온 것 마냥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과연 그 빵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화덕으로 구운 빵의 장점은 일단은 그 빵이 부드럽고 밀 향이 아주 고소하게 잘 살아나죠. 빵이 나오는 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몰려드는 사람들. 화덕빵에 진가를 안 단골들이 매일 줄을 잇는다는군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다른 빵의 몇 배라는 화덕빵. 소화도 잘 돼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진짜 맛있다.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 맛있어요. 맛이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땡겨. 오늘도 빵을 굽기 위해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리 해둔 반죽으로 성형 작업에 나서는 작업자. 반죽하는 방법과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 빵. 밀향을 완벽하게 끌어내는 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도 첨가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성형을 하는 동안 발효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속도는 필수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반죽을 자른 후 그 위에 밀가루를 묻혀주는데요. 오븐이 아닌 화덕에서 굽는 빵이라 이 과정이 필수랍니다. 눌러붙으니까 눌러붙지 않으게 하려고 계속 밀가루 계속 붙이거든요. 그래도 눌러붙어요. 빠른 속도로 성형한 반죽은 다시 한번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이 화덕을 체크하는 작업자. 오랜 시간 직접 개발한 화덕 내부는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천장 안에 직접 반죽을 붙여 익힌 형식입니다. 내부 온도는 250에서 450이 돼야만 이 빵의 온도가 이제 딱 붙였을 때 빵이 이제 부침과 동시에 익어가서 한 5분 이내에 빵이 딱 완성이 돼요. 작은 온도 차이에도 빵의 맛이 좌우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상부와 하부 온도까지 꼼꼼히 체크. 어이구, 어마어마한 온도네요. 화덕의 온도가 오르면 곧바로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긴 막대로 화덕 안쪽부터 꼼꼼히 반죽을 붙여줍니다.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힘을 주며 반죽을 고정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 속도가 늦으면 먼저 붙인 거, 나중에 붙이는 거 시간 차이가 생겨서 빵이 익는데 편차가 생겨요. 속도는 필수. 빠르게 화덕에 반죽을 붙여야 고루 익힐 수 있는데요. 한 번에 30개가량 구울 수 있는 화덕. 첫 번째 반죽 넣기가 끝났습니다. 빵을 이제 천장에 붙이는 건데요. 이건 이제 빵에 눌러붙지 않게 올려서 빵을 붙이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빵 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처음 화덕빵을 구상하면서 도구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는데요. 화덕빵에 20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디서 보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게 된 거죠. 잠시 후 화덕문을 여는데요. 고온으로 빠르게 익힌 화덕빵. 노릇노릇 정말 잘 익었습니다. 감상할 틈도 없이 바로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빵의 모양을 살리며 잘 떼어내는 것이 핵심.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요.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한 그 순간에 타버리니까. 빵이 붙어있는 화덕 벽면을 살살 긁어내가며 잘 떼내줘야 하는데요. 고온과의 사투 끝에 노릇노릇하게 완성된 화덕빵. 더운 날씨에 화덕의 열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데요. 의지할 곳은 오로지 선풍기 하나랍니다. 여기가 더우니까 틀어놔야지 그나마 여기 온도가 좀 내려가죠. 선생님, 온도 어떻게 돼요? 43.9도. 43.9도. 마치 찜질방에 온 것처럼 하루 종일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 여기서 하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요. 처음에만 덥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또 몸이 또 거기 적응을 하니까.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곧바로 화덕 정리에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빵 부스러기가 이제 열에 의해서 배가 되니까 이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빵에 묻어나니까. 직접 제작한 도구로 꼼꼼하게 화덕 내부를 긁어내며 청소하는 학연 씨.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하루 200개 가량만 만들어낸답니다. 두 번째 빵 굽기에 나서는 학연 씨. 그런데 이번엔 반죽에 물을 발라 붙이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것도 물을 묻히잖아요. 이거 물을 안 묻히면 떨어져요. 화덕 벽면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노하우인데요. 반죽을 모두 넣은 후 샌드위치하고 얼음물 좀 준비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오랜 시간 남편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힘든 부분을 잘 아는 아내.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빵 굽다가 쓰러질까 봐. 저는 저기 문만 열어도 그냥 이렇게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예 저기는 못 들어가요. 저는. 맛있게 드세요.
사계절 내내 뜨거운 화덕 앞을 떠날 수 없는 학연 씨. 아, 물맛이 제일 맛있죠. 지금 이 더울 때는. 갓 구워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 어떤 식사보다도 특별합니다. 더워서 입맛은 없어도 이 빵에 야채만 넣고 먹으면 그냥 먹을만 해요. 배채우기도 딱 좋고, 그러고 뭐 번거롭게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할 일도 없고 해서 딱 샌드위치가 중간에 먹기는 딱 좋아요. 잠시 후 화덕문을 열더니 떨어진 빵을 꺼내는데요. 조절하는데도 저렇게 떨어져요. 점도가 안 맞으면. 빵이 익는 과정에서 수시로 떨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얼굴이 뚝 떨어져요. 열기 때문에. 400도가 넘는 화덕 열기와의 사투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 사이 구워진 빵은 쉴 틈 없이 바로바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빵 포장을 돕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단골이라서요. 제가 지금 바빠서 도움 좀 요청했어요. 오늘도 두 번째.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아지면서 메뉴도 하나씩 늘었는데요. 저희가 빵이 이제 좀 너무 커가지고 샌드위치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야 돼요, 빵을. 남편에게 식사 대용으로 주었던 샌드위치가 메뉴로 발전. 각종 재료를 넣고 만들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브런치 장소라는데요. 양이 많아서 이거 먹으려면 아침을 안 먹고 와야 돼요. 너무 많죠. 그날 오후 이번엔 또 다른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호두와 오디를 넣어 반죽하는 호두빵.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빵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호두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날 잡아서 호두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보다는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자는 신념을 고집하는 하견 씨. 그래서 다른 메뉴도 반죽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할 뿐 기본에 충실한 빵인데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이 먼저.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최고의 맛을 만든다고 굳게 믿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빵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또 제가 앞으로는 계속 이 새로운 담백한 빵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